예, 오늘은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재미난 얘기를 좀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요. 그 프랑스의 국장이라고 하는 그 플로어 드 리스, 예, 제가 좀 불어가 좀 시원찮습니다. 그 플라워 오브 릴리, 그러니까 백합꽃이라고 하는 문양이 프랑스 이제 왕가의 이제 문양이라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알려져 왔는데, 제가 요새 그 삼연문 환두대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, 이 삼연문 환두대도가 결국 일본서기 신대기에 나오는 쿠사나기 찌르기, 노골적인 이제 한국어가 쓴 쿠사나기 찌르기라는 이제 그 내용의 다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, 이게 너무 그 프랑스 왕가의 문양인 그 백합꽃 문양하고 이제 너무 똑같다라고 얘기해주신 분이 있어. 제가 지금 좀 알아봤어요. 참 재밌더라고요. 저도 이게 찾아보고 나니까는 재밌는데, 이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, 그 프랑스 사람들도 이 문양이 자기네 이제 그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양임에도 그 기원이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합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, 이런 좀 설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과연 그 한국 고대 국가들에 있는 삼연문, 그리고 이곳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일본 천황가의 쿠사나기 찌르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느냐,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.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좀 알아봤는데, 일단 뭐 중간에 어떤 그 로마 카톨릭하고도 이 문양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,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이 문양은 기독교를 믿기 훨씬 이전부터 이제 존재했다고 이제 믿는 것 같아요. 뭐 이교도로부터 온 문양이기 때문에 악마의 문양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좀 이런 삼연문 문양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삼수분화 이런 사상인데, 영상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그 삶 안에 이제 또 계속 이제 삶이 분화되는 이런 걸 암시하는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, 어쨌든 이 문양은 주로 왕관에 사용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삼연문을 이제 사용한 왕관은 가야에도 나오고, 그리고 이제 가야인들이 이제 일본 열도에 진출을 했을 때 이제 나오는 큐슈에 있는 이제 에다후나야마 고분에서도 이 삼연문이 들어간 왕관이 나오기 때문에, 그 모양은 이제 좀 단순해서 우연히 같은 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, 이게 왕관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건 이게 좀 너무 찝찝하다,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찝찝해요. 근데 이게 좀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죠. 이런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요새 좀 칼융이라는 분의 책을 좀 재미있게 많이 좀 보고 있는데, 이 칼융은 이제 프로이드랑 같이 이제 정신 분석학을 이제 학문 체계를 좀 수립한 그 심리학자, 그 철학자, 뭐 의사 뭐 이 정도 되시는 분인데, 이분이 이제 좀 집단무의식이라는 이제 좀 표현을 이제 좀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의 정신을 분석을 해보면은, 인류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, 인간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인류라고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, 동양이나 서양에서 같은 신화들이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어요.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이야기가 동양권에서도 그 하왕조의 어떤 치수사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홍수가 어떤 새로운 문명이 이제 출발하는 계기로 이제 표현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. 그 칼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그 인류라고 하면 원래 좀 내재되어 있는 거다. 예를 들어서 그 어둠을 싫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간이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, 이거는 그 인류가 최초에 이제 좀 그 포식자들의 먹잇감에 불과했을 때 그 밤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인류 전체에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, 뭐 이런 것들이 신화나 이제 이런 거에 반영이 될 때는
뭐 어둠을 이제 좀 부정적인 요소에 좀 많이 표현이 된다거나, 그렇기 때문에 그 인류가 어디를 가든 신화는 이제 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다, 이런 얘기를 좀 하시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왕관의 똑같은 문양이 이제 아시아 동쪽 끝하고 유럽하고 이제 같은 게 나오는 게 뭐 융의 이론으로도, 칼융의 이론으로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,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제가 좀 다큐멘터리 통해서 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알타이 파지리크에서 나온 이제 좀 기사도를 좀 보여드리면은, 예, 여기는 아시아와 유럽의 이제 딱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. 뭐 이제 이게 기원전 3세기 가장 오래된 이제 백합꽃 문양이 되겠죠.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. 뭐 다른 것도 좀 얘기를 듣는 것 같긴 하지만, 이게 좀 가장 이제 좀 오래된 것 같고요. 이거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제 시원 문화가 이제 좀 같다는 게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은, 만일에 이제 한국에서는 사면문, 일본에서는 이제 쿠사나기 찌르기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 왕권을 상징하는 세 개의 잎사귀가 유럽 왕가에서 이제 나오는 백합꽃 문양, 이거하고 출발점이 이제 같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은가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 기사도에 있는 기사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, 이 기사의 얼굴을 보면은 이 기사는 이제 틀림없이 좀 서양 사람이기는 하지만은, 동시에 이 기사가 타고 있는 말의 장식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고곡이 있습니다. 고곡은 한반도나 이제 일본 열도에서만 좀 발굴되고 중국에서도 이제 좀 잘 발견이 안 되는 걸 이제 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, 동서양에 대한 어떤 구분이 없는 어떤 이런 시기가 좀 파지리크에서는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이것이 동서로 이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문양이 나오는 게 아닌가. 실제로 보면은 헝가리 마자르족 같은 경우에 최초로 이제 유럽을 개척한 야만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, 얘네들도 이런 어떤 사면문이 강조가 된 이제 금관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. 이때만 해도 이제 가야금동관하고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,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 왕가에서 사용하는 문양하고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사용하는 문양이 이제 같은 걸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.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설에서 계속 좀 고민을 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댓글 다시는 분 중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